네, 안녕하세요. 5.6절 금속 반도체 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과제를 제출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와 11주차의 과제를 이제 같이 통합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 가지고 과제 점수를 매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 5-3에 보시면 대표적 금속의 일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함수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어요. 일함수의 단위는 전자볼트가 일함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볼트, 이걸 우리가 전자볼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금을 보게 되면 금의 일함수는 5.1 전자볼트가 되죠. 이 일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금이라고 합시다. 금에서 금 속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하나 뽑아내는데 밖으로 전자를 이탈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야겠죠. 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전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바로 일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함수.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파이로 많이, 그리스 문자의 파이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W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제 파이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숏키 효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숏키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골드, 즉 금과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오른쪽 표에서 일함수가 제일 큰 것 골라보면 여기 플라티늄이 있죠. 우리 이제 백금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5.65가 돼서 일함수가 아주 커요. 대표적 일함수가 아주 매우 큰 금속이고, 일함수가 가장 작은 금속을 보면 AG도 좀 작지만 오른쪽에 가면 이 탄탈 또는 탄탈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더 작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도체에서는 조금 많이 써요. 금도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한데 플라티늄 이런 것이 높고, 여기 니켈, 그리고 카퍼, 그죠? 코발트 이런 것도 다 5 이상이 되는 이런 금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비교해 보면 알루미늄은 이 값이 일함수 값이 4.28이라고 나와 있어요. 4.28 여기 이제 전자볼트가 되는 거고,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5.1 전자볼트가 되죠. 그럼 차이가 비교적 좀 크게 나죠. 그래서 7.2 0.7 0.82가 나잖아요. 0.82 그죠? 0.82에 차이가 0.82 전자볼트의 에너지 차이가 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알루미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요. 높은데 금은 에너지가 좀 낮잖아요.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금 속에 있는 전자는 캐내기가 힘들고 알루미늄 속에 있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캐내기가 좀 쉬워요. 그럼 두 금속을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면, 자, 알루미늄은 전자를 빼내기가 쉽다고 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금 쪽으로 전자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이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흐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일어나고 나면 전자들의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페르미 레벨로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접합이 됐으니까 금 쪽에서는 이게 높은 진공준위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외부 준위를 진공준위라고 합니다. 즉 전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에너지까지를 외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에서는 이게 크고 알루미늄 일함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이제 열평형이나 또는 평형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좀 다음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숏키 장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phi m, 여기서 m은 메탈을 의미합니다. 금속의 일함수가 반도체의 일함수보다 더 큰 경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는 물론 이제 N형 반도체뿐만 아니라 P형 반도체도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제 N형 반도체인 경우가 이 일함수가 좀 작게 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왜냐하면 우리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은 N타입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골드와 알루미늄을 봤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반도체에서는 빼내기 쉬운데 금속에서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둘을 접합을 시키면 반도체 쪽에 있는 전자가 금속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자가 왼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전자의 이 경계면 근처에서 전자들이 좀 줄어들었죠. 왼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전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자의 물질의 페르미 에너지가 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페르미 레벨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접촉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즉 전자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에너지 밴드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을 했을 때 보시면 이 경계면에서 페르미 레벨이 위에 이 컨덕션 밴드에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얘는 이제 밑으로 쭉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밸런스 밴드 가전자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건 이 경계면 근처에서만 그런 거고 멀리 갈수록 이제 원래의 그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오른쪽에는 이제 반도체니까 N타입 반도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메탈 쪽으로 금속 쪽으로 넘어오려면 이만큼 높이 고개를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만큼 좀 고개가 높으면 여기를 못 올라가요. 고개가 높으면 지금 현재는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접촉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들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겠죠. 여기 있는 전자를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 높이를, 이 고개를, 즉 V0라는 고개의 높이를 좀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줄이려면 여기 전자를 좀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전자가 쌓이면 페르미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를 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전자를 주입을 조금 해주면 N타입 반도체 쪽에서 전자를 넣어주면 여기 전자가 쌓이고 이 장벽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 V0 높이, N타입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금속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 전위차를, 요거를 우리는 접촉 전위차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접촉에 의해서 이만큼의 전위차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접촉 전위차 V0가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전압을 주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고개를 낮춰줬으니까. 예. 자, 그리고 금속 쪽에서 보게 되면 전자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이만큼의 크기, 전자가 여기를 못 넘어가요. 이 높이가, 고개가 크니까. 이건 접촉 전위차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전위차를 우리가 쇼트키 베리어 또는 쇼트키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쇼트키 장벽은 이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만큼의 높이에서 이게 1암수죠. 금속의 1암수에서 요만큼의 높이를 빼준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높이는 바로 이 컨덕션 밴드와 반도체에서 이 컨덕션 밴드와 진공준위 사이의 이런 높이가 되겠죠. 여기 이제 이만큼 물질에서는 이게 같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만큼을 금속에서 연장해서 점선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크기에서, 즉 이게 뭐예요? 1암수에서 파이 m이 되겠죠. 파이 금속의 1암수에서 이만큼의 차이, 이걸 이제 x라고, 여기서 x라고 되어 있죠. x. 이걸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이 x는 바로 컨덕션 밴드와 진공준위 사이 요 높이를 x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요 x를 빼주면 이게 접촉 전위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전위차를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속의 1암수에서 전자 친화도를 또는 전자 친화력을 빼주면 그게 바로 접촉 전위차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자를 내가 왼쪽으로 흐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만큼 V0만큼의 전위차를 넘어가야지만 전자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쪽으로는 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는 오히려 전압을 더 주면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전압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자가 더 많이 빠져나오겠죠? 전자가. 그래서 오히려 양전하가 더 많아져서 이 높이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PN 접합에서 역바이어스를 건 효과가 돼요. 그래서 요 방향은 이거의 이제 전압 방향 또는 전기장 방향은 요 화살표예요.
이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역바이어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압을 이건 뭐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다시 이건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려면 이게 전자의 이동이죠. 그럼 전압은 오른쪽으로 걸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전압은 왼쪽으로 걸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건 이 높이가 크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벽이 더 커지죠. 이 접촉 전이차가 더 커집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을 주면 이건 이제 역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0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이 바이어스가 V0가 줄어들게 돼서 접촉 전이차가 줄어들게 돼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이 다이오드 역할을 정류 역할을 하게 되죠. 이쪽이 마치 P형 반도체인 것처럼 유사하죠. 그래서 Pn 접합은 아니지만 이 다이오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샷키 다이오드 또는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경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경우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이람수가 반도체가 오히려 더 커요. 그럼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려면 페르미 레벨이 더 밑에까지 쭉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개 이런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이 밸런스 밴드에 즉 이쪽까지 내려오려면 P형 반도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를 이렇게 이제 금속과 P형 반도체 접촉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이제 이쪽에 전자가 많이 높은 쪽에 있을 테니까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접촉을 하면 오른쪽으로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P형 반도체 쪽에 전자가 쌓이겠죠. P형 반도체 근처에 전자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쌓여 있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억셉터가 있잖아요. 억셉터가 있고 홀이 있기 때문에 P형 반도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홀이 움직이죠. 홀. 그렇죠? 전공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 그래서 전자가 온다는 것보다는 전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홀에 전공이 왼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실제는 전자가 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P형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전공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전공이 빠져나갔습니다. 전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남겠죠. 전공은 양전하인데 양전하가 왼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여기는 음전하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건 실제 이 음전하는 억셉터 이온이에요. 억셉터 이온이죠. 억셉터는 전공을 만들면서 자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억셉터 원자죠. 이온 또는 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아닙니다. 자유전자는 이렇게 쌓여 있지 않아요. 여기에. 억셉터 이온이 이렇게 쌓이는데 이게 이제 음전하기 때문에 음전하가 많이 쌓이면 페르미 레벨이 전자가 쌓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됐던 페르미 레벨이 이만큼이나 되도록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왼쪽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 더 전공이 흐르려면 이만큼의 고개를 여기 이제 V0라고 되어 있는 이 고개를 넘어가. 여긴 전공이 많이 있잖아요. 전공이 이렇게 여기를 넘어와야지만 왼쪽으로 더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공에서 보자면 전공은 이제 아래쪽이 이제 높이 고개가 되는 거예요. 전자는 위쪽이 고개가 되지만 전공은 이제 아래쪽 이만큼의 높이만큼 더 에너지를 얻어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낮춰주면 즉 여기에 전공을 주입해주면 이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지금 전자가 많아요. 그렇죠? 전자가 많아서 이 높이차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 전공을 넣어주면 전공은 양전하니까 양전하를 넣어주면 이 높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접촉 전이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전공을 넣어주려면 전공이 이렇게 가도록 전공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을 더 넣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저기 양전하를 더 넣어주려면 이렇게 이제 전압을 가야겠죠.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전압 방향대로 전공이 주입이 돼서 경계면에서 이 접촉 전이차가 낮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압은 이제 순바이어스 전압이 되겠죠. 순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접촉 전이차가 낮아지고, 반대로 역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오히려 여기 전공을 더 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전공을 더 오른쪽으로 전압을 가하는 거니까 전공이 이쪽이 더 없고 오른쪽으로 더 이제 전공이 이동하겠죠. 홀이. 그럼 여기는 더 많은 억셉터 이온이 생겨서 이 고개 전이차가, 접촉 전이차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접촉 전이차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역바이어스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이제 순바이어스가 돼서 이름을 F, forward, 여기는 반대로 리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제 배리어 장벽의 높이는, 여기서의 장벽의 높이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벽이니까 이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이 컨덕션 밴드까지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보면 이만큼의 높이가 장벽의 높이가 됩니다. 장벽의 높이는 전체 이람수 중에서 요만큼의 높이를 빼준 거예요. 이만큼은. 근데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만큼. 이거 역시 파이 b를 보면 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파이 b는 즉 이만큼의 높이는 이만큼 전체 높이에서, 이게 파이 m이었죠. 파이 m에서 뭐를 빼줘요? 이만큼을 빼주는 거죠.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은 그대로 이게 전자 친화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x, 요 식은 똑같네요. 그렇죠? 식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쇼크 배리어를 좀 구해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왔을 때 순방향 바이어스는 이제 왼쪽으로 P 쪽이니까 P에 플러스 걸어주는 게 순바이어스가 되는 거고, 앞에 그림은 N타입 반도체의 마이너스, 오른쪽 방향의 전압이니까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면 그때서 이제 순바이어스가 된다. 중요한 건 PN 접합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P타입 반도체 대신에 메탈을 생각해주면 되겠고, 메탈을 P타입 반도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메탈 대신에 N타입 반도체를 생각하면 똑같은 순바이어스, 역바이어스, 바이어스 방향은 똑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해보죠. 네, 다음 페이지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 m이 더 큰, 우리가 처음에 본 거죠. 요렇게 더 큰, 즉 금속 N형 반도체의 경우면서 요런 경우면 이제 정류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류성이 돼요. 정류성이 아닙니다. 요 경우에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경우가 정류 접합인 경우예요. 자, 금속 P형 반도체인 경우 다시 앞으로 가보죠. 그럼 요런 경우, 즉 여기서는 이람수가 파이 s가 더 큰 경우에만 쇼트키 장벽 또는 이렇게 정류 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믹 접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정류성, 그렇지 않으면 비정류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오드를 실제 만들어서 동작을 시켜보는 게 5.6.2절이에요. 쇼키 다이오드의 동작 특성,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 요게 잘 보시면 메탈하고 N타입 반도체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앞에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N타입에 마이너스 전압 걸어주고 금속에 플러스 전압 걸어주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돼서 접촉 전이차를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높이가 요 밴딩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접촉 전이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자들이 메탈에서 오른쪽으로 전자 확산이 이쪽으로 일어나야죠. 이쪽에 N타입의 전자가 많을 테니까 확산이 일어나고, 표동은 이렇게, 표동이라고 하는 건 전기장 방향을 받고 전자가 움직이는 걸 표동 또는 드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압을 오른쪽으로 가해줬잖아요. 그럼 전자는 확산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표동은 이 확산에 의해서 내부의 전기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자가 왼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양전하가 많겠죠.
그럼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즉 확산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 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는 이 접촉 전이차가 이렇게 더 커지게 되죠. 역방향 바이어스만큼 커지게 되면 전자가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그렇죠?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게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고 표동만. 그래서 표동이라고 하는 건 요 베리어, 셔키 베리어를 넘어가는 전자는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전자들은 여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약간은, 여기 보시면 아주 약간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미세 전류가 표동 전류로 흐를 수는 있습니다. 전류는, 물론 전류는 이제 왼쪽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건 이제 표동 전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역바이어스가 걸려진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순방향 전류와 역방향 전류 매우 작죠. 이거는, 그죠? 매우 작고 순방향 전류이고, 요거는 두 번째로 봤던 그런 구조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앞에 한번 가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반도체 쪽에 이람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밑에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래서 이건 전공의 확산이 이렇게 일어나고 미소 전자 흐름 이런데, 이 미소 전자 흐름이 마치 전공이 오른쪽으로 흘러오는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거예요. 미소 전자 흐름이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이게 역방향 전류가 되겠죠. 역방향. 자, 어쨌거나 이 접촉 전이차를 크게 되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금속 반도체, 이번에는 비정류성 접촉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믹 또는 비정류성 접촉 또는 오믹 접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류가 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거에 어떤 반대적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속 N형 반도체 접촉인데, 이번에는 금속 쪽보다 반도체 쪽의 이람수가 더 큰 경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의 경우, 우리 앞에서 정류성 접촉에서는 이게 컸고 얘가 작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가 작고 이 반도체 쪽에 이 깊이가 깊은 거죠. 그럼 높이 있던 전자들은 이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N형 반도체라고요.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쪽에 전자가 더 많이 오게 되면 전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밴드가 이제 아래쪽으로 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접촉이 됐으니까 페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페르미 에너지가 올라온 형태가 돼야 되니까 컨덕션 밴드가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전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 전자가 더 많아졌죠.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고,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마치 이제 금속 표면에는 양전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자는 오른쪽에 많이 있으니까 이 전자가 왼쪽으로 쉽게 또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밴드가, 전자에게는 이렇게 전자가 여기 위에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금속 쪽으로 잘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자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금속에게는 여기 전공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다시 내려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전자가 이미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는 왼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로 전자가 오른쪽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록 양전하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미 금속에는 많은 전하의 많은 수의 이 전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전자를 충분히 더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만큼의 이제 전압 차이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 금속 쪽에 있던 전자가 오른쪽으로 감에 의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이 전공과 같은 양전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양전하 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면 에너지에서는 이제 전자가 없어진 거니까 에너지가 밑으로 좀 내려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극복해야 되는 낮은 전압 이렇게 나왔는데, 전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자는 양방향으로 잘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앞에서 이 파이 M이 파이 S보다 더 큰 경우를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이 쇼키 배리어 장벽이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이걸 지워보면 쇼키 배리어 장벽이 금속 쪽에서 이렇게 높아요. 금속 쪽에서 오면 전자가 여기를 넘어가려면 이만큼의 고개를 넘어가야지만 전자가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웬만한 전압으로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전압이 크기 때문에 전위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높이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쇼키 배리어가 없어져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오믹 특성, 즉 비정류성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금속 P형 반도체 접합의 경우 앞에서 phi-s가 오히려 더 커야지만 이게 정류성 접촉이었는데 지금 phi-m이 더 크잖아요. 금속 쪽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P형 반도체니까 전공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전공이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속에는 사실 전공이 없으니까 전공이 오질 못하고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전자가 P형 반도체에서 얼마 있지도 않은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금속 쪽에 전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가 되고 P형 반도체 쪽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전공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본래 이제 전공이 있는데 전공이 더 많은 거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낮아집니다. 밸런스 밴드가 더 위로 올라와 치솟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전공이 여기 있던 전공이 여기를 자유롭게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쪽에 전공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기 있던 전공이 이렇게 쉽게 여기를 넘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대도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올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양방향으로 잘 이 전하들이 물론 이제 전공이 잘 이동할 수 있게 돼서 이 경우에도 비정류성 접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류와 비정류, 특히 이제 금속 반도체 접합에서의 정류와 비정류성 접촉을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6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6장 중에서도 트랜지스터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인데, 뭐 우리가 이제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BJT라고 하고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FET라고 하는데 3단자 소자죠. 이런 것들은 PNP 또는 NPN 구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류전압 특성 비선형 2단자 소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제3의 전류 IT를 이용해서 ID를 제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주회로는 이게 주회로죠. 여기 전압을 가해서 E라는 전압을 가해서 저항 거치고 이 소자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ID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 이 ID를 전압 2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압으로 제어할 수 있죠. 전압을 높여주면 뭐 전류는 많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ID를 다른 어떤 전류 IT로 이 ID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3단자가 되죠. 여기 단자 하나, 두 개가 본래 있었고 여기 외부 단자가 또 하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한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선이 여기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3단자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ID를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는 0에서부터 R분의 2까지 그래서 R분의 2라고 하는 건 여기 아예 저항이 없는 상태죠. 이 비선형 소자의 저항이 아예 없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R분의 2까지 이 ID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전압을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IT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IT를 증가시켜주면 더 큰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더 작은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2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IT가 0인 경우 IT가 0에서부터 어떤 전류가 되면 이렇게 전류를 ID 값을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요 선은 이제 부하선이라고 해요. 기울기가 r분의 1인 선인데 그 부하선은 다름 아닌 요 회로에서의 키르요프의 고리 규칙이에요. 그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ID를 VD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ID와 VD에 대한 식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강의 시간에도 설명했을 때 이걸 이제 이걸 부하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루프 방정식이죠. 키르요프의 루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ID와 VD 요걸 이제 Y축으로 두고 요걸 X축으로 뒀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그건 이제 부하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트랜지스터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과 그리고 스위칭 작용을 하게 되는데 스위칭 작용은 정말 이제 온오프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증폭에 대한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T를 조절해서 ID를 조절하는 거죠. IT를 통해서 IT,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우리 봤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인데 이 IT를 조절해서 ID를 조절하자. 이 전압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 전압에 의존하지 않게 하려면 역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사실은 역방향 전압. 뭐 그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보도록 하고요. 이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 이 ID를 뭘로 IT로 조절해 보자. 그래서 앞에 이제 그림처럼 IT는 건 작은 전류예요. 작은 전류. ID는 상대적으로 큰 전류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IT를 0.0에서부터 0.2까지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 있을 때는 전류 요 정도 되겠죠. 한 4mA에서부터 쭉 증가해서 15mA까지도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IT를 조절해서 항상 이제 이 단락 전류는 여기가 이제 단락 전류입니다. 요 범위에서 요 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ID는 요 정도가 IT가 0일 때 한 3이나 4 정도 되어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T가 아주 큰 값을 가지면 뭐 그건 뭐 무한정 커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큰 값을 가지면 최대한까지는 15mA까지는 흘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0.05 정도 조절했죠. 그래서 0.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을 기준으로 해서 0.05 더 크면 0.15가 되는 거고 0.05 더 작으면 0.05가 되겠죠. 이 범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ID는 8에서부터 12까지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2mA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사실 얘는 0.05mA 변화시켜서 0.05mA 크게 하거나 0.05mA 작게 함으로써 2mA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배예요? 4배, 40배가 되는 거죠. 40배의 전류를 이렇게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래 이렇게 큰 전류를 제어하려면 전압을 아주 크거나 작게 막 변화시켜 줘야 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렇게 작은 전류 가지고도 아주 큰 전류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증폭이에요. 증폭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작은 거 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수도꼭지를 열고 닫았는데 댐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BJT 즉 B는 바이폴라니까 이극 접합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쌍극성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P, N, P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P 플러스인 쪽에 이제 전공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2m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가 되고 이쪽에 이제 전공이 모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컬렉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C 이렇게 돼 있어요. EBC. 방송국 이름 아니에요. EBC 이렇게 돼 있는데 전공은 이렇게 흘러야 되겠고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이쪽에 NP에서는 전공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역바이어스를 가해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제 순바이어스 P에서 N으로 가야 이게 순바이어스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이렇게 흐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역바이어스를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역바이어스를 가면 이 전류가 안 흐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공을 여기서 주입을 시켜줍니다. 여긴 전공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NP 구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역바이어스 걸면 전공이 없으니까 전공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전공을 어디서 넣어주냐면 이쪽에서 넣어주는 거죠. 예,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고농도 도핑한 P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대개는 이쪽으로 오겠죠. 일로는 별로 안 나가요. 일로는 별로 안 나가고 이 전공에 여기 이제 이 WP를 작게 해주면 여기를 다 지나갑니다. 여기를 이렇게 싹 지나가서 이쪽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이걸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역바이어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공이 여기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해진 전기장에 의해서 이 전공이 여기를 뚫고 지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주 본래는 지나갈 수 없었는데 도와주잖아요. 이 전압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전압을 쭉 가해줘서 이렇게 전공이 여기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서 IE를 조절해서 이게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IT를 봤던 그 IT의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여기 전류를 조절해서 이 전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작은 전류만 조절해도 이 전하들을 아주 크게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이미 전공이 많은 개수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전류를 조절해서 큰 전류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전류의 변화로부터 큰 전류의 변화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IE를 증가시키면 IC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BJT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보시면 이 PNP 구조도 있지만 NPN 구조도 사실 동일하게 전극만 바꾸고 P를 N형으로만 다 바꾸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이 흘러가잖아요. 전공이. 그렇죠? 전공이 2m로 들어가서 베이스 거쳐서 컬렉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전자가 흐르는 거죠. 전자가 2m로 들어가서 베이스 지나서 컬렉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전공이 움직일 거냐 전자가 움직일 거냐 요게 다른 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걸 살펴보면 여기 전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베이스 쪽에서 보면 전공은 소수 캐리어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전공이 소수 캐리어인 전공이 들어와서 전류가 흘러버리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수 캐리어 전공 주입에 의해서 이쪽에서 보면 이제 큰 전류가 흐르는 쪽 컬렉터 쪽에서 보면 소수 캐리어가 흘러간 겁니다. 다수 캐리어가 아니라.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이 PN 이쪽에서 보면 다수 캐리어가 이제 P가 돼서 이렇게 전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자 소수 캐리어가 이 베이스를 들어와서 컬렉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입장에서는 소수 캐리어가 주입이 돼서 전류가 흘러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실제 동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IB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IB를 가지고 IC를 조절하는 거예요. IB를 가지고 IC를 조절하는. 근데 이 IB를 가지고 IC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결국 IE를 가지고 조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IB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B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자면 IB는 뭐 0에서 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밖에 조절을 안 해요. 아주 작은 전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IC는 어때요? 0에서부터 8 거의 8이죠. 뭐 저 이 정도 오면 7 밀리암페어까지 조절이 되니까 이게 수천 배예요. 수만 배. 그렇죠? 수만 배의 전류의 조절을 IB를 통해서 IC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폭 효과를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요 표는 이제 포화, 뭐 차단, 활성, 항복 그랬는데 이 EB 접합은 순방향 접합을 해줘야 되고 CB 접합은 역방향 바이어스 접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활성 상태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증폭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IT로 또는 IE로 IB로 IC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형태에서는 이 차단이 돼요. 아예 차단이 IC가 0이 되는 차단 영역이 있고 포화 영역이 있고
뭐 항복 영역도 이것도 차단이긴 하죠. 근데 이 역바이어스가 걸려지는, 그래서 EB 접합이 역바이어스가 걸려져서 아예 이 전공 주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동작 한계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아예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 소수 캐리어 주입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요런 이제 순역 또는 역순, 순순 역역 요런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줄 수 있는데 증폭기 영역은 요런 영역에서 EB는 순방향, BC는 CB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선형 증폭기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요런 우리 이런 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은 그냥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식만 좀 암기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건 우리 원리를 지금 공부한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떤 스킬이에요. 스킬.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암기하거나 아니면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책 보고 이렇게 해서 적어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걸 다 모른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게 이득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베이스 전류 이득, 이미터 전류 이득. 이미터에 대한 콜렉터 전류의 또는 베이스에 대한 콜렉터 전류의 그런 비율값 이런 것들이 증폭기의 이득이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뭐 간단하게 한 5-6장 정도 앞에 앞에 했던 우리 샤키 베리어 그거 샤키 다이오드나 샤키 베리어에 대한 얘기 한 4장 4페이지 그죠? 4페이지 우리 정류 접촉, 비정류 접촉 이렇게 2개씩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3장 정도 하면 좋겠네요. 정류성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2페이지 정도 각각 한번 해보시고 비정류성 오믹 접합은 그냥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페이지 정도를 이 BJT나 아니면 트랜지스터 요령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듣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